민수는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이곳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고급 실크 가운을 정돈하며 리모컨으로 스마트 블라인드를 조절했습니다. 모닝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증시 동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민수의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상승세네요. 민수는 태블릿으로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자산이 2배로 늘었군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내려놓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욕실에서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소용돌이치는 물줄기 아래서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물방울 사이로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있던 민수는 15년 전 은혜와의 마지막 다툼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엔 행복했지만 돈 문제로 싸우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때 민수는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은혜는 그의 돈에 집착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끝났고 민수는 그 후로 자신의 부를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던 거죠. 샤워를 마친 민수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한 옷장 맨 뒤편에서 낡은 청바지와 해진 가죽 점퍼를 꺼냈어요. 이것은 그의 위장막,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의 복장이었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손에 묻은 기름때를 연출했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내가 백만장자인 줄 모를 거야. 민수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고급스러운 로비에서 허름한 복장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경비원에게 익숙하게 눈짓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페라리와 벤츠 사이에 주차된 15년 된 소형차에 올라탔죠.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민수는 은혜와 딸 지민을 생각했습니다. 지민의 22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지민이 이제 다 컸겠지. 한편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혜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주방 시계를 힐끗 보았어요. 이제 곧 지민이 일어날 시간이었죠. 지민아, 일어나. 학교 늦겠다. 은혜의 목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지민이 나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는 지민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죠. 은혜는 그 생각을 떨쳐내며 토스트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와. 카페 알바 있어. 지민의 말에 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부족해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늘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혼 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민수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 알바비 받으면 내가 월세 낼게. 엄마, 걱정 마. 난 괜찮아. 지민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은혜는 딸의 눈에 서린 피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마음속에는 민수에 대한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넌 절대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에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는 보석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빛나는 목걸이들 중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값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민수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죠. 이걸로 주세요. 포장된 목걸이를 받아든 민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선물이 오랫동안 단절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걸 주면 화해할 수 있을까? 택시에서 내린 민수는 은혜의 아파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낡은 봉지에 담긴 소박한 과일 선물과 그 안에 숨겨둔 목걸이,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지민의 목소리에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나,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5층 계단을 올랐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건 가난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연기였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은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은혜와 지민의 모습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는 더 야위어 보였고 지민은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 있었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민수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은혜의 건조한 인사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봉지를 내밀며 거실로 들어섰죠. 작고 소박한 아파트 내부는 민수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민이 생일이라 잠깐 들렀어. 생일은 일주일 뒤인데요. 지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날짜를 잘못 기억했나 싶었지만 사실은 일부러 일찍 온 것이었죠. 진짜 생일날 다시 오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또 실수했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은혜가 차를 내왔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대학 생활이 좋니? 네, 좋아요. 알바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지민의 대답은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눈에서 피로와 원망을 읽을 수 있었죠. 대화는 겉돌기만 했고 은혜는 계속해서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또 돈 빌리러 온 거예요? 은혜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수년간의 불신과 상처가 묻어 있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민이도 보고 싶고. 말을 이어가던 민수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고 그 순간 손목에 찬 고급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지민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빠, 그 시계 어디서 났어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수였죠. 오늘 아침 서두르다 보니 시계를 갈아차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농담으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지민의 의심은 이미 커져 있었어요. 이거, 중고로 싸게 샀어. 진짜 같아 보이지? 가짜야. 지민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도 이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죠. 민수는 화제를 돌리려 서둘러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이거라도 먹어. 내가 직접 골랐어. 잠시 후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은혜와 지민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예전과 달라. 엄마 아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저 시계 봤어? 몇백만 원짜리야. 지민의 말에 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 지민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빠 가방 좀 봐야겠어.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민은 아버지에게 커피를 타주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은혜는 어색한 미소로 민수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죠.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던 지민은 거실 한켠에 놓인 민수의 가방을 슬쩍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보석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지민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함께 상자 안쪽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았기 때문이죠.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지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지민이 부엌에서 은혜를 불렀고 은혜는 민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엌에서 목걸이를 본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걸 살 돈이 어디서 났지? 두 사람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들의 표정이 변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민의 손에는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아빠,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살 수 있는 거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은혜도 이제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우리한테 숨기는 게 뭐야? 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이어갔죠. 이건 중고로 싸게 산 거야. 진짜처럼 보이지?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은혜와 지민은 더 이상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은혜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장 나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민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은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마음에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은혜의 집에서 가져온 목걸이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혼 후 은혜와 지민을 위해 익명으로 돈을 보냈던 일, 지민의 대학 등록금을 몰래 지원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거짓말 위에 지어진 것이었기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숨기는 거 그만해야겠어. 결심한 민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재산 내역이 담긴 서류들을 꺼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증거들이었죠.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진실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까요?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날 믿어줄까? 한편 은혜의 집에서는 지민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민수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죠. 엄마, 여기 봐요. 지민의 외침에 은혜가 달려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민수가 유명 대기업의 비밀 투자자라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사진 속 민수는 평소와 달리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기사에는 그의 재산이 수백억 원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간 이혼한 남편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혼란스러운 감정이 은혜를 덮쳤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지민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생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에 아버지의 거짓말이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숨겼을까? 은혜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결혼 초기 그들은 돈 문제로 자주 다퉜었죠. 은혜는 민수가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 의심했고 민수는 그런 의심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혼으로 이어진 큰 다툼도 돈 문제였습니다.
은혜는 문득 민수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부터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지민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우리 고생하는 걸 보면서 웃었을지도 몰라. 은혜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민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민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당신 맞죠? 당신이 백만장자라며? 우리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지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은혜가 개입했습니다. 지민아, 진정해. 아빠 이야기도 들어보자.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재산 내역이야. 모든 진실을 말할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 초기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차 성공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우리는 돈 문제로 자꾸 다퉜잖아. 민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너희가 날 돈 때문에 사랑한다고 느껴졌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질까봐 무서웠지. 그래서 숨기기 시작했어. 은혜와 지민은 민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표정은 복잡했고 지민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익명으로 보냈던 거야. 지민이 장학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보낸 거고.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대학 입학 때 받았던 장학금이 사실은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니요. 민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정기적으로 은혜와 지민에게 보낸 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져온 비밀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은혜와 지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민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사실이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혜와 지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들은 이제 민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혜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가 지난 15년간 익명으로 보낸 돈의 기록, 지민의 대학 등록금 지원 내역, 그리고 그의 진짜 재산 상태가 모두 담겨 있었죠.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이었구나. 지민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왜 말 안 했어? 은혜의 질문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지만 아직도 그의 가슴에는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어. 정말 많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 처음에는 돈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웠고,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게 부끄러웠지.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은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민수를 무책임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했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우린 돈 때문에 많이 싸웠지. 은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기 그들의 다툼은 대부분 돈 문제였죠. 은혜는 민수의 수입을 모두 알고 싶어 했고 민수는 그것이 불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민이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요?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지민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 너희에게 상처를 준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쌓여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충돌했어요. 전 항상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죠. 은혜는 둘 사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은혜의 질문에 민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어요. 지민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어. 더 이상 익명이 아닌 아빠로서 말이야. 그리고 은혜, 내가 원한다면 내 회사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민수의 말에 지민과 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돈으로 너희 마음을 사려는 게 아니야. 돈 말고 내가 진짜 아빠로 남고 싶어. 늦었지만 가족으로.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은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민의 말에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줄게. 이건 내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도 돼. 민수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아빠. 민수가 돌아보자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어요. 목걸이. 정말 져주려고 산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내 생일 선물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민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민수가 떠난 후 은혜와 지민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하룻밤에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시작이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민의 질문에 은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솔직히 아직 정리가 안 돼.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지만 너희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은혜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민수가 남긴 서류들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그들이 몰랐던 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은혜의 말에 지민은 동의했습니다. 상처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혼자 펜트하우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지민이 아직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희망을 느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민수의 목걸이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곤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꼬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5년간의 부재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지민은 대학 도서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민수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속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는 놀랍게도 지민의 친구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도 했었구나. 지민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연락해볼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지민이에요.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낸 직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둘은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번에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가난한 척을 하진 않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지민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리에 앉으며 직접 민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아빠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많이 기부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민수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나누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내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화가 이어지며 지민은 점점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지민과 은혜를 멀리서 지켜봤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빠가 우리 곁에 있었던 거 이제 알겠어요. 지민의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은혜는 집에서 지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민수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딸이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민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어요. 어땠어? 은혜의 물음에 지민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민은 민수와 나눈 대화를 은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장학금 이야기,
민수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는 그의 마음까지. 엄마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그들의 과거를 다시 들춰낼 수 있었죠. 하지만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만나볼게.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은혜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며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왜 그렇게까지 숨겼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면. 은혜의 질문에 민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돈만 보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냥 나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은혜는 민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도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늘 돈 걱정만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오해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은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거야. 일주일 후 민수는 은혜와 지민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민수의 진짜 생활 공간을 처음 보게 된 것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아빠 집이 정말 멋있어요. 지민의 감탄에 민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며 테이블에 준비해둔 음식들을 보여주었어요. 직접 요리한 것이라고 했죠. 이제 숨기는 거 없어. 민수는 목걸이를 한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목걸이를 오늘 특별히 하고 왔어요. 민수에게는 그것이 화해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은혜는 민수의 요리 실력에 놀랐고 지민은 아버지의 책장에 꽂힌 책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그들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 자선재단을 세울 생각인데 너희 의견을 듣고 싶어. 민수의 말에 은혜와 지민은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잖아. 이제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지민이 친구들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딸의 열정에 감동받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이 아이디어에 지지를 표했어요. 그녀는 민수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은혜의 말에 민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돈은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닌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어요. 한 달 후 민수, 은혜, 지민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제안으로 그들은 서로 가까이 살기로 했어요. 은혜와 지민은 민수의 펜트하우스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고 민수는 자주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완전한 재결합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민수가 설립한 장학재단 새 출발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민은 대학 공부와 함께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은혜도 재단의 운영에 참여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이번에 장학생 선발 면접 같이 하실래요? 지민의 물음에 민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민수에게 큰 행복이었어요. 은혜 역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린 다시 하나야. 민수의 말에 은혜와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진실과 용서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3년 후 새 출발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민수의 이름은 이제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졌어요. 지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었고 은혜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족 기념일에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민수의 말에 은혜와 지민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해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서로 끝을 맺었어요.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